해방하라. 생존하라. 구조하라. 일상이 곧 생존이다. 일상 생존의 전략. 불시에 나타난 괴한의 습격. 백주대낮의 납치.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다. 가장 안심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살려주지 않겠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치 사건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흉악 범죄. 당신이 위험하다. 지난 2013년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 엄마와 아이를 따라 자동차 뒷좌석에 몰래 탄 남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엄마를 내려주고 아이를 볼모로 돈을 요구했다. 13시간 만에 아이는 구출됐다. 이른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에서도 납치 사건은 일어났다. 납치범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특히 혼자 노는 아이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평택 송탄파출소. 오늘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민경수 씨. 경찰서에서 표창장까지 받았다는데 그냥 모녀지간인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아기가 안정리는 우리 집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아닌 것 같다 해갖고 낌새로 그냥 차를 돌렸죠. 당시 아이를 납치했던 범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민경수 씨의 택시를 타게 되었고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무 의심 없이 출발한 경수 씨. 그런데 아이 얼굴에 눈물 자국과 대화 내용이 이상했고 경수 씨는 파출소에 차를 세웠다. 저희가 이제 범죄가 명확해져서 미성년자 유인죄로 바로 아주머니를 체포해서 형사과로 넘겼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놀이터가 있는데 아주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거기서도 놀고 있었는데 그냥 아주머니가 따라와라 하니까 아이가 이제 겁먹어서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손잡고 그냥 따라갔던 상황이더라고요. 어린이 실종 사건은 한 해 2만여 건. 부모들의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 실종 건수는 매년 줄어들지만 장기 실종은 늘어간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전체의 87%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데 납치는 강력 범죄의 시작이기도 하다. 성인의 실종 건수도 매년 2만여 건이 넘는데 성인 실종자 수가 꾸준히 느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 아동과 부녀자, 노인과 장애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납치와 감금.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겠죠. 일단 그 금품을 노리고 유아나 아동 또는 여성을 납치해서 몸값을 달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지금 뭐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더 극성을 부리는 납치 범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최근에 사실은 그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뭐 CCTV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괴 납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납치범들은 그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CCTV가 있다고 안전할까? CCTV는 범인 검거용이다. 휴대폰에 푹 빠진 사람들,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한 구민센터에서 열린 위기대처 훈련 강의. 여성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막상 납치 위기에 놓인다면 어떨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일단 뭐 신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갔을 것 같아요. 네. 소리를 지를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목청으로 안 나오니까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납치를 대비한 생존 전략.
모자와 가방 등 소지품 안쪽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다녀라. 실종이 됐을 때 부모는 분명히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어린아이가 이동했던 그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그 물건을 찾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납치 범죄다라고 직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납치범에게 끌려가는 순간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아이에게도 교육을 시켜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름을 겉에 쓰는 것은 금지. 이름을 알려주어 납치를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대형마트 주차장, 여성이 차로 향하는데 차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덮치는 괴한. 끔찍한 범행이 벌어지고 말았다. 주차장 여성 운전자를 노린 납치 수법이다. 그 여성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밤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뭐 자기 본인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가장 안심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납치범들은 거기서 그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어 있다가 뭐 차량 문을 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거기서 이제 납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안심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트와 백화점 주차장은 조심 또 조심.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니만큼 차를 주차할 땐 어둡고 구석진 곳을 피해 출입문 근처에 주차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탈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앞뒤로 살펴보고 타야 한다. 그리고 타는 즉시 차문을 잠근다. 잠시 나와보세요. 밖에서 누가 부르더라도 유리창을 조금만 내린 채 대화한다.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 그런데 이 휴대전화로 스마트한 안전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위급한 상황에 단축번호 1번을 눌러 신고자의 위치와 등록 정보를 112 신고센터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다. 112 신고 앱을 비롯해 다양한 범죄 예방 앱도 활용해보자. 흉악한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몸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호신술은 필수. 그런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납치돼서 감금을 당하면 일단 거기서 탈출하기란 힘든 거죠. 그러기 전에 납치를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방어법 첫 번째, 거리를 유지하라. 잡으러 오는 순간에 내가 손만 뻗으면 이 사람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먹을 후더라도 내 사정거리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아가씨. 얼굴을 보호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가씨. 자, 아까 그 디펜스에서 내가 커버를 못하고 잡혔다. 잡혔을 때는 이걸 끊고 조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 잡힌 손을 잡은 상태에서 앞면에서 칠 수 있는 부분이 눈하고 인중, 그다음에 목젖, 그다음에 명치, 그다음에 낭심, 엿대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치기를 합니다. 자기 방어법 두 번째, 정확하게 급소치기. 정확한 동작으로 급소를 가격한 후 범인이 주춤한 틈을 타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 바깥으로 안았을 적에, 바깥으로 안았을 적에는 양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낭심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안았을 적에는 내 손이 양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도 되고 잡고 자기 턱을 부분에서 내가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밀면서 올리면은 충분히 제압이 되고 방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호신술이 자신 없다면 호신용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시중에 다양한 호신용품들이 나와 있는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눈이라든지 이거 보고 내가 이렇게 써서 상대를 제압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스프레이 효과고. 호루라기는 범인을 당황시키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도구. 연필처럼 생긴 구보탄도 있다. 급소를 찌른다. 잡아서 찌르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소리를 놓게 된다. 이런 데 찔러서 제압을 해서 빨리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게 없을 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차키라든지 펜이라든지 각인되어 있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급소라든지 이런 데 눌러서 찌르는 순간적으로 터치를 했을 적에 사람이 놀래는 그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많이 있죠. 납치 억류 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도 있다. 그 납치의 대상인 인질이 만약에 반항을 심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납치범 입장에서는 그 인질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살려주진 않거든 사실은. 그럴 때 침착하면서 그 사람의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동요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얼마나 경계심을 갖고 있을까? 미국에서 한 남자가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이를 유인하는 실험을 했다. Hello. Hi. My name's Joe. I'm filming a social experiment. Now, how many times a day do you tell your kid not to talk to strangers? I tell my kid every day. All right. So if I go over to your kid right now, will he or she talk to me or run away? I'm pretty sure she's not going to talk to you, but try. Hi.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아이에게 접근하는 남자. Look at the puppy. Like the puppy? Yeah. Can you guess what her name is? 강아지에게 푹 빠져 신이 난 아이. Duncan. We're close. Her name's Donuts. I got some more puppies. Want to go see the other puppies? Yeah. All right, let's go. Come on. Right over here.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You 황당하다. like puppies, right? Wanna go see 다른 the other 아이도 puppies? 상황은 마찬가지. Wanna go? All right, let's go.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 부모님 자체가 이제 나쁜 사람 만나면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따라갔을 때 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걸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속이려고 하면 사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어린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겐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행동 요령을 수시로 알려줘야 한다.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등의 음식은 절대 먹지 말 것. 독극물에 의한 납치도 요주의 대상이다. 끌고 가려고 할 땐 발버둥을 쳐서라도 힘껏 도망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피한다.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납치 범죄. 수상한 사람은 보는 즉시 신고하고 납치 예방법을 철저하게 알아두는 것만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